이재명 후보의 부인 네. 김혜경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뭐 그동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저희 방송에서도 한 두어 차례 이렇게 다뤘습니다만 바로 이재명 순회동 아파트 옆집의 정체. 무슨 드라마 이름 같습니다. 그 정체를 놓고 지금 각종 뭐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대체 이재명 지사의 그 옆집 아파트가 바로 맞은편이죠. 이재명 지사가 2401호인데 그 맞은편이 2402호에 경기 주택도시공사 GH 공사 직원들의 합숙소다.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다 궁금증을 가졌던 게 아니 그 초밥 10인분 시키고 샌드위치 30인분 시키고 과일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보던 배소연 씨라든가 그 79 공무원 A씨 같은 분도 아니 도대체 집에 누가 있어서 저런 많은 음식을 먹느냐. 그래갖고 저희들도 도대체 집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누가 그걸 다 먹느냐 해갖고 그 집사 역할하는 배소연 씨 같은 경우도 집에 기생충이 살고 있나. 그랬죠. 거기다 무슨 남자친구가 있나.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기생충이 집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집에 기생충이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생충이라는 게 그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지하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직원 합숙소가 맞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 바로 아파트에 경기 주택도시공사 직원의 합숙소가 있는데 그 합숙소를 가장한 일종의 비선 캠프. 그림자 대선 본부. 네, 비선 캠프냐 이 논란이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경기주택공사 사장인 지금은 사퇴했죠. 예, 지난 11월 3일 날. 지난해 11월에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파트를 전세를 들도록 지시까지 한 사람인데 이현욱 씨, 이 사장이 바로 이재명의 최핵심 측근이고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도 설계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대에 가서 무슨 위원장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무슨 공약 실천위원장인가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원 합숙소가 아니고 비선 캠프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붙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있죠. 그 아파트가 61평입니다. 예. 그리고 뭐 자기들 주장으로는 경기주택공사 직원 4명이 합숙하고 있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그런 데가 그 경기도에 100군데도 넘는다 합숙소가. 그렇게 맞나요? 하여튼 각 지역마다 있는 모양이에요. 2020년 8월 2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9억 5천에 하고 올 8월 20일까지 전세 기간입니다. 그거는 좋아요. 뭐 합숙소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사장을 했던 이현욱 변호사 민변 출신이죠. 민변에 출신이고 참여연대고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하던 때에 2016년인가요? 성남 FC 지금 뭐 그 말씀만은 성남 FC 기부금 많이 받아가지고 했다는 FC의 감사를 지내고요. 그 주빌리은행 고문도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이라고 그게 주빌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기념식 그러니까 영국 여왕의 뭐 50주년 기념 주빌리 뭐 이런 건데 그 주빌리 은행이라는 게 은행장은 이재명 그때 시장으로 돼 있고 경기도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은행을 하나 무슨 은행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은행 처음 들어본 은행인데 그게 또 하고 2018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낸 사진 화보에 보면 김혜경 씨하고 아주 절친하게 같이 앉아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도 나온 걸로 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밀접한 예, 관계입니다. 그렇죠. 뭐 민변 활동도 같이 하고 뭐. 근데 그 오래전부터 양반이 이 이현욱 변호사가 오늘 그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 집 옆집이란 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보도를 읽는 사람 전 멘붕이 와버렸어요. 이 사람이 멘붕이 온 게 아니고 이 보도를 접하는 독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거기 자기들 그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오늘 얘기한 거 보면은 이현욱 사장이 기조실을 통해서 직접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계약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그렇게 내렸다는 했는데 그래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했는데 오늘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까지는 제가 이제 전제 사실로 설명드리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경기도 버카로 예. 법인 카드를 자꾸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는 버카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버카로 법인 초밥 10인분 예. 그다음 샌드위치 30인분 저는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대식가라고 생각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이 바로 그 이현욱 그 사장이 있을 때 경기 주택공사 사장으로 기간하고 일치해요. 예. 그러면은 진짜 그 배 사무관 말대로 기생충이 있지 않는 한 그게 어디로 갔느냐? 문제인데 바로 그 집에 그 이재명 후보 집으로 배달된 거 아닙니까? 그 예. 음식물들이. 예. 결국은 그럼 어디 갔겠느냐?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그 옆집에 그 젊은 친구들 4명이 합숙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죠. 젊은 친구들이 밥 해 먹지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4명이 예. 뭐 젊은지 그거는 모르죠.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 관계 없으면 김혜경이가 왜 그 사람들을 챙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GH공사 직원을 왜 챙깁니까? 그럼 경기 도시주택공사에서 예. 챙겨야지 당연하죠. 해주더라도 제가 젊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아니 가족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누가 여기가 합숙을 4명이 총각 4명이 총각이 아니고 남자 4명이 합니까? 합숙을 했는지 그게 그것도 이제 모르지만 회의장으로 사용했는지 뭐 알 길은 없죠. 그러니까 합숙했다 그러면 예, 뭐 합숙이란 거기도 먹고 자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보면은 진중권 교수도 오늘 한마디 했던데 예. 지금까지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퍼즐이 네. 드디어 조각이 맞춰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거기로 안 가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비선 그리고 그림자 선대 본부가 아니었냐. 또 그게 맞는 게 이현욱 변호사가 얼마나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도와줬습니까? 여러 가지 예. 시장 때부터 계속 도와줬죠. 도와주고 지금 또 선대위에 아까 뭐 공약 개발인가 뭐 위원장을 또 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사실 무고로 또 고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거기는 고발할 뭐 게 아니고 잡아 때는 데는 선수들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로 그 퍼즐이 맞아 들어가고 사실관계가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도 본 적도 없고 거기 가본 적도 없지만은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합리적인 추측으로 그 샌드위치와 초밥이 같다고 생각된다면은 이거는 그 허위 사실 유포로 주장하지 말고 그쪽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하라 이거예요. 입증을 해야죠. 그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불러다가 예. 거기서 살았던 아니. 걸 아니 뭐 요즘 다 거짓말 안 합니다. 뭐 아무리 그런 사람들한테 뭐 강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거기 살았으면 그게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걸 입증하고 그다음 나서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라 그래야지. 예.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장이 믿을 수 있는 건지 그 민주당 주장이 믿을 수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취재 결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바로 2402호가 예. 거기에 원래 살았던 그 김씨 부부. 이 김씨는 여자예요. 용역회사 뭐 예, 원래는 용역회사 그 사장의 남편이 아버지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대표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씨가 이 여성입니다. 여성. 예. 김모 씨로 나오고 그 남편은 이제 용역회사 대표였는데
이 김 씨하고 김혜경 씨가 그렇게 가까워가지고 이 앞집에 살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그 2020년 그 계약 바로 직전에 예. 이 김 씨의 남편을 경기 아트센터 부장으로 특채를 한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 경기 아트센터가 지금 문화재단입니다. 예, 그 예. 이사장이 이재명 지사예요. 음. 그리고 그 A 씨하고는 같이 캐나다로 2007년에는 아들들 데리고 유학도 그렇죠. 다녀오고 예. 그럴 정도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느닷없이 2008년에 이제 광주, 경기 광주로 이사를 간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느닷없이 갈고 이 GH공사 이 합숙소로 쓴다 한다면은 김혜경 씨나 이재명 지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서로 집안끼리 왔다 갔다 예, 늘 예. 했다는데. 또 바로 앞집인데요. 그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예. 들어오냐 그 집에. 예. 그런데 서로 지금 금시초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어느 정도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해야지. 예. 이렇게 아니 그 캐나다 갈 때 예. 그 김혜경 씨하고 아들까지 다 같이 인솔에 갔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진짜 절친하고 그다음 아까 말한 대로 용역업체 사장이 용역업체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아트하고 어떤 관계인지 무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예. 용역업체 대표가 이 아트센터로 오면서 아마 그쪽에 이 경호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비밀 경호팀으로 들어온 것 아닌가 이 아트센터 쪽으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번 공익 제보를 한 A 씨 예. 이 사람이 바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예. 그래서 이 A 씨가 지금 TV 조선한테 제보를 해갖고 이게 터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예. 사안이 원래부터 예, 이 그러니까 발단이 그랬죠. 예, 발단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A 씨가 바로 앞집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트센터 그 쪽에서 부장이 아마 이렇게 당신이 와서 이 사모님 모시는 일을 해라 했을 걸 거고 배소연은 몰랐더라도 이 A 씨는 그 옆집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예. 만약 A 씨가 결정적인 때 입 한번 열면 그걸로 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또 추측들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참 중요할 수 있겠다. 예. A 씨가 지금까지 김혜경 법카에 발단이 된 제보를 했는 정도면은 예. 요 부분은 더 제보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자기로서는 이미 이제 그 공익 제보자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어찌되건 이게 대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 대해서는 그 부분을 확실히 더 밝혀주면 A 씨의 지금까지 발언의 신빙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네. 이미 객관적으로 그 2402호가 그 용역업체 대표의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예, 그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다는 것 같아요. 대표가 아니라 그 김씨 예. 여자 김씨 부인. 아버지. 예, 아버지. 아, 그런데 이게 그 김씨 아버지 되는데 전부 다 건저당을 받고 그 대출을 받고 이런 게 결국은 이런 걸 쭉 보면은 이것도 이재명 당시 지사의 어떤 전부 다 그걸로 이름만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지.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어떤 그 선거에 쓰기 위해서 구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60몇 평이면 집 좋잖아요. 아, 61평이라는 예, 그 61평 이면 경기도에서 61평. 그리고 그 전세 그렇죠. 보증금이 예. 9억 5천짜리 뭐 그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광주에서 갑자기 이게 누구의 지시가 아니면은 그렇게 옮길 수가 예, 없죠. 왜 옮깁니까? 분당이 훨씬 살기 좋지 광주보다는 그럼요. 뭐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그 2402호에 관해서도 좀 더 지금 좀 캐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402호가 우연히 네. 지사 그 집 앞으로 누가 이 GH 합숙소를 마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합숙소에서 거기서 벌써 조금만 살면 우리 앞집에 지사 살다더라. 그러면 순수하게 합숙소라면 있던 사람들도 내빼버려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아침 저녁 출퇴근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그러면
비서들 올라오고 아니 그게 뭐 자동차 그 경기도 1호차 예. 그 대기하고 있으면 사람들 다 알거든요. 알지. 그 그 2402호에 안 살더라도 거기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이 공인중개사가 할 때 이 앞집에 누구 삽니다. 다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사하면은 대충 뭐 주변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말씀대로 자기 최고 상사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 그러면 합숙소에 있는 사람 불편해서 못 살죠. 누가 거기서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왜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억지로 막 꽤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현욱 사장은 경기주택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도 이 공약 개발을 자꾸 강조를 하고 지금 이 기본주택 공약도 이현욱 사장이 거기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이 SNS인가 거기에 올린 글도 지금 나와 있어요. 지사님, 선거 공약은 캠프에서 만들면 안 되나요? 이 이현욱 사장은 본인이 자기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내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 공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글이 다 올라와 있어갖고 그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는 김혜경 씨 법카에 못지않은 이거는 이거는 더 훨씬 더 그런 거죠. 경기도 초밥하고 아까 샌드위치 나왔지만은 예. 결국 경기도 돈으로 경기도민 세금으로 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한 거 선거운동. 아닙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죠 당연히 또 횡령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선거 사무소를 아무 데다 그렇게 두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라든가 과잉의전은 민간인의 잘못인데 이것은 후보의 잘못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 2402호의 정체가 밝혀진다 한다면 지금처럼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정말 이거는 뭐 선거 자격이 없는 거죠. 선거 하나만 하죠. 이거. 예. 누구보다 명백한데 그러니까요. 이 선거법 위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완전히 잡아뗄 수밖에 없죠. 하나라도 나오면은 선거법 당장 위반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금시초문이다 하고 이현욱 사장도 나도 그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처음 그러죠. 알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직접 지시해서 그 동호수까지 지정했다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예. 소리고 그래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기는 그렇게 많은 음식들이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 집에서 돼지를 키우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옆집에 기생충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아냥을 했던데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선거법 위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이 위법 사안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인에서부터 이재명 후보까지 네. 위법 의혹이. 그 의혹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예.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그다음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때는 추측을 해볼 때는 그건 이렇게 아니고는 안 되는 예. 그게 이게 그 아까 초밥하고 그 샌드위치는 그렇게 아니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A 씨가 어떤 또 추가 고발을 할지 제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전에 말씀하신 김혜경 씨 그 문제도 지금 그 배우자의 문제라 그랬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 부부가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침 그 김혜경 씨 그 배 사무관하고 이제 A 씨가 이렇게 관련된 거는 그 김혜경 씨만 된 것처럼 예. 지금 사건을 만들고 있는 거지. 예. 이걸 갖다가 그 이재명 후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2402호 문제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혜경 씨 문제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받은 타격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제가 이재명 후보가 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돈에 대해서 조금 금전적인 경제적인 그 어떤 그 집착이 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사실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샌드위치하고 이걸 자기 돈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만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지만은 그러나 그 비선 사무실 만들어 놓고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드러난 것이 한두 건이지. 그렇죠, 그렇죠. 베트남 쌀국수도 있고 무슨 닭갈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고 과일도 뭐 그냥 몇십여 분이 막 그러니까요. 갖다는 우리가 거 이거 아닙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나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점심에 9끼, 그러니까요. 저녁에 9끼하고 예. 하루에 18끼를 먹었다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그러니까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 돈으로 했다 해도 선거법 위반인데. 왜냐하면 그 비선 선거 사무소 운영했다는 게 이거는 경기도 돈을 그대로 횡령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러니까요. 횡령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거는 뭐 진짜 그 희대의 여당 후보로서 희대의 무슨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제가 무슨 표현을 못 하겠네요. 포카 부당 사용도 있고 그 법인카드도 자기 이재명 법인카드만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 법인카드 여러 뭐, 예. 법인카드를 가져다가 카드깡을 쪼개기 하고요. 이게 참 포카를 쓰고 민간 기업에서 보통 하는 일인데 민간 기업도 이렇게 그 범죄는 범죄인데 민간 기업은 치사하게는 안 하죠. 근데 선출직 지사 장관급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직급상으로는 예. 이런 분이 경기도 돈을 갖다 쌈짓돈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이때까지 이런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 있었던가. 지금으로서는 뭐 당사자들이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뭐 누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할 리도 없고요 지금. 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뭐 고발을 하겠죠. 이제 좀 해도 있으면 뭐 수사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선거 선거 끝나버리니까 며칠 남았다고요.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럴 것이다라고 주장한 건데 그렇죠. 결국은 이게 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사실관계는 밝혀져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맺은 게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에 바로 직후란 말이에요. 바로 직후네. 8월 20일. 그러니까 그 이현욱 씨가 나름대로 이제 대선 작업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려면 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후보고 수시로 이렇게 연락도 오고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러려면 그 앞집이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야 거기 있는 사람 또 잘 아는 사이니까 다른 데로 보내고 뭐 강주로 갔다 가는데 강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게 아마 그거 알수 없죠. 확인해 본 것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집을 하나 비밀 아지트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인 추측 아닙니까? 합리 추론이죠. 예.